저는 그 불교여성개발원이 굉장히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운딩 마더즈가 되겠죠. 건국의 어머니들.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신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국의 어머니들께서 그야말로 2000년에 이제 발의를 하셨고 또 결속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일궈온 불교계에서 보기 드문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불교는 그 수많은 선지식을 낳았고요.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은 그 배후 위에서 이 불교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결국 여성입니다. 어머니들, 여성들, 그리고 또 왕실에도 보면은 왕비 이런 분들이 뒤에서 사실을 이 면맥을 이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이러한 한국 불교, 특히 여성 불자의 그 역사를 현대에 이어가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내에서 이러한 단체가 과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컨텐츠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청운동 사업까지 만들어내는 쾌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더구나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은 엘리트 여성 불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특별한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여성개발원은 뭐 이렇게 잘난 사람들 무슨 뭐 교수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5번이 불교여성개발원에 바란다. 이건 우리 이기환 교수님께서 몇 분들 신청 그 면접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의견들을 뽑은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번 이제 발표를 맡게 되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고요.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단체입니다.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그러한 단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차부터 11차까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러한 우리 회원들, 회파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집단이라면 우리 스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좀 다른 단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단체와 다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어떠한 족적을 해왔는지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족적이 아마 청운동 사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핍박을 이겨내고 제가 보니까 단 10개월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밖에서 하면 동국대학이 역사가 106년 됐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동창회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불교에서 여자들 참 무섭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될 그러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들한테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컨텐츠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기환 교수님께서 그때 2011년도에 시작하신 단청 패션쇼부터 시작해서 미술,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오늘 또 위스덤 합창단의 댄스도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불교를 발굴했다. 지금 계신 우리 일대 이인자 원장님께서는 승만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승만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그동안 계속해서 수행을 해오셨는데, 여성 불자를 저희들이 불교 역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키워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족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특화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총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불교의 모든 면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데이터들이 축적된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이걸 저희가 전산화를 디지털화하면 정말 세계적인, 아마 한국의 불교를 보려면 불교여성 개발원으로 와야 된다. 타겟을 저희는 이제는 외국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불교계 어디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 4세대들한테 먹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젊은이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플랫폼화해서 여기 가면은 금방금방 이게 빅데이터 하면은 내용이 금방 나옵니다. AI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총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교여성 개발원에 가면 K불교의 정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컨셉을 아예 딱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역을 보게 되면 참 역사가 길고 정말 알찹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건 다 두고 이제 빨간색만 보면은 창립식을 2000년도에 11월 27일이죠. 우리의 창립기념일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제1자 여성 불자 108인 선정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께 이 108인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여기 파운딩 마더. 이건 어디든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가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우리 김인숙 원장님 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는 018, 젊은이들을 조금 유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018 창립총회를 했는데, 사실은 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부족해서 많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이기양 원장님이나 후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불교여성 광장 건립 기금 모금위원회가 발족돼서 그의 가을에 저희가 불교 르네상스의 원을 했습니다. 원을 하고 그 기금을 모아서 저희가 수성동에 있는 저희 어디죠? 광장, 네, 수성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본원 사무실 이전을 우리 정경영 원장님 때 했고요. 2017년도에 노승영 원장님께서 불교 르네상스의 꿈 2를 국립극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이제 조금 갈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불교 여성개발원의 임시 이사회를 했고 임시총회를 해서 정관을 개정했는데 조계종에서 포교원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와가지고
2022년도에 저희가 포교단체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굉장히 진통을 겪었는데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자비도량 참법 100일 기도에 들어가게 돼. 김선호 원장님께서 여기 계시는데요. 네. 매일 오전 5시에 기도를 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입제식을 하고 11월 28일이니까 거의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불교성 광장 건립에 잔금 지급 후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는 2023년도에 불교성 개발은 우리 청운동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아까 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 공간 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수성동에 있는 원래 조계사 우리가 2013년 전까지 있었던 사무실입니다. 이건 조계사 4층, 그 교육관 4층을 저희한테 써라고 해서 그동안 2000년부터 이제 쭉 써왔는데 오른쪽 건 불교성 광장, 저희 수성동에 있는 광장이죠.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수성동에 있는 저희 광장의 이 교육관 현판이고요. 오른쪽은 지혜실 내부가 되겠는데 여기 지혜실 오른쪽에 보면은 그 문양이 있는 그 우리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뜯어다가 지금 현재 청운동 우리가 가면 거기에 테이블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지속 가능한 뭔가가 여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운동 공간이죠. 2023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했고 이 오른쪽에는 제막식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멋있게 보이죠. 크기도 훨씬 크게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오른쪽 보면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성함을 아마 벽이 나중에는 꽉 차지 않을까? 그것도 역사입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러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세 번의 이제 공간 이동이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 수성동 사무실은 원래 이제 포교원 산하단체로서 저희가 쓰게끔 해줬고요. 두 번째 수성동 교육관을 제가 원장할 때 통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공간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불교성 개발은 좀 나가달라. 그래서 저는 원장 되자마자 갑자기 이사회를 해가지고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기금 모금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것이 불교 르네상스의 꿈 1이었어요. 그게 이제 가을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 르네상스의 꿈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 한 7억 정도가 모였고 그것이 아마 바탕이 돼서 지금 청운동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다음에 청운동 건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포교원에서 원장 임명을 거부했죠.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택하라. 여기 있을래 나갈래. 있으려면 말 잘 듣고 나가려면은 아예 다 그냥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독립선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청운동 건물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를 좀 억압하고 핍박할 때 대보리심이 직결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어떤 정신과 핵을 계속해서 아주 깨끗하게 이어가는 단체가 우리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회계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깨끗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K 불교의 구심점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인이 주목할 컨텐츠, 불교 요소 개발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외국에 뭔가를 할 때는 여기다가 부탁해서 이걸 쓰자. 이러한 이미지가 각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생적인 재정 기반이 굉장히 구축돼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마 열악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 힘들게 이어갈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 기반을 통해서 미래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성불자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교문화 콘텐츠의 플랫폼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 교육, 수행, 봉사 플랫폼 다 되어 있습니다. 4세대나 이런 것들만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왔던 우리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시면 많습니다. 108인 11차까지 018 불교 여성 개발원의 이제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때는 남북 여성 불자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국외로는 이제 사카리타 대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티베트 여성 수의 현진 파리모서리 같은 분들 계속 이렇게 저희가 초청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GPIW 같은 세계 여성 평화 모임하고도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른쪽이 제1차 108인 선정식입니다. 2003년도 참 이거 보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요. 네, 이건 사카티타 대회 2020 작년 거고요. 이건 텐진 팔모스님의 강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위한 보도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가 108인 선정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한때 조금 사람들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이건 이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8은 정말 숙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젊은 세대. 두 번째는 지원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력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나중에 YWCA도 보면 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확대에 대한. 세 번째로는 타 불교 단체와의 MOU를 맺어 서로가 좀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런 대회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찬가지로 해외 비구니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 교류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영문 홈페이지에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데 한국말로 된 것밖에 없고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벌써 이제 이미지 간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도 아주 그냥 아까 뭐 댄스도 보시고 또 미스도 한창 노래도 다 있고 한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불교성 개발원이. 그래서 명상, 미술, 음악, 디자인, 차, 음식, 요가, 댄스 모든 걸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2011년도에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개발원 고유 콘텐츠인 단청 패션쇼입니다. 이때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단청이라는 것이 패션쇼로 가능할까 하고 왔던 분들이 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 굉장히들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원래 컨텐츠를 저희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요즘은 K가 뜨고 있는데요. K 불교가 아마 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굉장히 미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2013년도에는 미술 전시회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건강 밥상 지킴이 이런 것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5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네. 안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명상 리더십 센터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 같은 것도 굉장히 시적절하다. 저희가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에서 개발한 고유 컨텐츠를 특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참 중요하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개발은 회원 대상에 공모전을 해서 그걸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제과제에 응모를 해서 그것이 특화시키는, 그래서 사업화하는 전략을 가지면 어떨까, 이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성 불교 경전 스터디, 승만보살 수계법회, 여성 불교 경전 강도, 알파 너무나 많습니다. 고등복지관, 군부대 지원, 다문화가정. 근데 역시 4세대 불교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영박 108 저희가 창립 기념식이었는데요. 이때 리움박물관 지하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이후에 좀 흐지부지된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세대와 또 저희가 굉장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웰다잉 문화는 굉장히 좀 더 앞으로도 특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왼쪽 그림이 저희가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웰다잉 국립극장 문화제였고 이때 1,500석이 다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다 돈을 받고 그때 했는데요. 했고 오른쪽이 이제 우리 웰다잉 운동본부가 이런 이름으로 생명존중 운동으로 지금 바뀌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차세대 불자 육성이 필요한데 이걸 젊은 세대들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를 구상하실 때는 요구도 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뭘 원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와 그다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웰다잉 문화운동은 절대적으로 저희한테 다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 일보 직전에 그 기독교인 자식들에 의해서 전부 개성을 뜻 아니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참 돌봄이 필요할 때 불교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재무 구조인데 제가 이걸 사실은 회계사한테 보낼까 하다가 보일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깨끗해. 심플 클리어. 네. 여기 보시면 수익과 지출이 똔똔입니다. 똑같고요. 대부분이 지금 광장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YWCA 같은 경우는 부채는 있지만 상당히 또 아시다시피 명동에 큰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뭐 이것까지 보면은 2020년부터 재구조화 1.0 법인 전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어디에 주력하냐 하면은 지역성과 청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확장과 젊은 사람 유입에 여기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걸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 구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 조직이.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있다면 운용 수입이라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회비입니다. 회비가 상당히 지금 9%밖에 안 됩니다. 이 회비 운용 수입으로 직원들 뭐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깨끗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 그 목적 사업으로 대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운동 이게 끝났을 때 그 다음번에 우리가 기금을 모으기 위한 아이템 같은 거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고요. 대단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이것도 좀 많이 낮다. 그리고 수익 사업도 한 5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일정 수익 구조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지금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원정식 속에 대외협력부가 참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기부금만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 유치 전문화를 위해서는 소액 기부가 들어가야 되고 고액 기부의 경우에는 리스트업을 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관리하고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맡아서 해야 될 분이죠. 수익 사업도 임대 수익 확장, 개발형 특화 상품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걸 고정 수익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동국대 사례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하면서 111 캠페인이라고 이건 이제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건데 대부분이 한 10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와인 사업 제가 동국대학이 불교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다 와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학교의 홍보용 와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국대학은 불교 학교다 보니까 뒤에서는 드셔도 앞에 내놓기가 뭐한지 이게 아직까지 없어서 제가 아예 과감하게 와인 나라랑 MOU를 맺어가지고 와인을 선정해서 이걸 거기 보시면은 동국대 이 로고하고 그걸 다 디자인을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선물로서 최고입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 4억어치 팔았고요. 이게 어떤 구조로 했냐면 한 병 팔릴 때마다 바로 와인 나라에서는 후원금이 떨어지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어치 팔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1억 5천. 상당히 짭짤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대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매점에 가면은 전부 다 선물용으로 이걸 많이 삽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거는 캐릭터를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국대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아코라는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1등을 한 걸 제가 뽑았는데 이 아코는 지금 모든 학교의 그 굿즈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자, YWCA의 경우가 이렇게 여기도 보면 한 3년 만에 이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굉장한 조직력과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 불교는 이건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르네상스. 저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제가 불교 르네상스라는 말을 제가 그때 만들었는데 역발상으로 불교는 원리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어딜 가도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르네상스라는 말은 지금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은 대단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결국에는 과학이 발달됐을 때 화답을 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기적의 종교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리의 종교인 불교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뇌과학이라든지 신경생물학 보면 전부 다 저희들이 유식학이나 그 다음에 명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르네상스의 꿈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그것을 다시 현대에 시켜서 미래로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교 르네상스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K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불교 르네상스 꿈 3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불교 르네상스의 꿈을 첫 번째 했을 때 한 7억 정도, 르네상스 꿈 두 번째 했을 때도 한 4억 정도 모였고요. 우리
원장님의 청운동 사업 기금으로 이렇게 또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불교 르네상스의 꿈은 그냥 모연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모연도 하지만 우리 에너지 결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불교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왼쪽이 우리 원장님께서 그때 했던 단청 패션쇼고요. 오른쪽이 두 번째 불교 르네상스의 꿈이죠. 국립극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 불교 르네상스의 꿈 3은 여성 불체가 펼치는 최고의 퍼포먼스일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전법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법을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여러 가지 불교성 개발론에 바라는 마음들이 많은데, 빨간 것만 보면 20, 30, 40분들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달라. 젊은 세대들을 위한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홈페이지가 너무 낙후돼 있다. 이런 발언. 다문화 가족과 군인 상대의 포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이 부족한 발표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